안녕하세요. 천동필 교수의 세계 속 유니콘 기업 들려주기 시간입니다. 저희는 AI 리포터 유니와 데카입니다. 오늘은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 중 하나인데요. 바로 영국의 핀테크 거인 레볼루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450억 달러에 달하고 전 세계 고객이 5,250만 명이 넘는다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금융 슈퍼앱이 되는 거래요. 이야, 정말 야심찬 목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 하나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환전, 투자, 보험, 심지어 여행 예약까지. 그러니까 금융생활 전반을 하나의 앱으로 그냥 다 통합하겠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사용자들이 여러 앱 쓸 필요 없이 그냥 레볼루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슈퍼앱 전략의 핵심이죠. 사용자 편의성은 높이고 또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비전인데 그 시작은 의외로 창업자 니콜라이 스토론스키의 개인적인 불편함에서 출발했다면서요. 해외여행 중에 그 비싼 환전 수수료랑 카드 수수료 때문에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경험이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기술 전문가인 블라드 야첸코랑 같이 손을 잡게 된 거고요. 네, 맞아요. 금융시장의 좀 비효율적인 면을 직접 겪어본 금융 전문가하고 이걸 또 기술로 풀 수 있다고 믿는 개발자, 이 둘이 만난 거죠.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었어요. 특히 높은 해외 사용 수수료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 여기에 딱 집중했던 게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용자 10만 명을 엄청 빠르게 모으면서 입소문이 확 났고 이게 그 폭발적인 성장의 발판이 된 거죠. 그 후에는 암호화폐 거래, 주식 투자, 비즈니스 계정 개설, 최근에는 여행 숙박 예약 기능이랑 통신, 그 ECM 서비스까지 추가했더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서비스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2015년에 설립하고 10년도 채 안 됐는데 고객이 5천만 명 넘고 서비스 라인업도 이렇게 다양해지다니 진짜 놀라운 속도네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좀 힘든 점도 따르지 않았을까요? 성장통 같은 거요? 당연히 있었죠.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규제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빨리 출시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그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 게 아주 큰 도전 과제였어요. 아시겠지만 국제금융거래 투명성 확보하고 불법 자금 막아야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기준도 다르고 거래량은 워낙 많으니까요. 시스템 만들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2025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이 AML 절차가 좀 미흡하다고 해서 약 350만 유로, 당시 리투아니아 역사상 최고액 벌금을 내기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초기에 좀 강도 높은 업무 문화 때문에 비판도 있었고, 직원이 확 늘면서 운영 시스템, 예를 들면 조달 관리 시스템 같은 거요. 이런 내부 인프라 확장에도 좀 애를 먹었고요. 규제 문제의 내부 문화, 운영 시스템까지 진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군요. 그럼 이런 위기 상황들을 레볼루트는 어떻게 뚫고 나갔나요? 우선 규제 당국하고는 문제가 생기면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고요. 동시에 사기 탐지나 규정 준수를 위해서 인공지능, AI랑 머신러닝 기술의 투자를 확 늘렸죠.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기존에 그냥 다들 쓰는 검증된 솔루션을 가져오기보다 필요하면 핵심 시스템까지 그냥 직접 개발해버리는 그런 과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 개발한다고요? 효과를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심지어 성과 관리 같은 HR 도구, 레벨루트 피플이라는 것도 자체 개발했고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자립, 이게 레벨루트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의 비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창업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점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야, 필요한 건 직접 만든다니 정말 기술기업다운 접근 방식이네요. 그럼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레볼루트만의 확실한 강점은 역시 그 슈퍼앱 전략, 이걸로 봐야 할까요? 국제 송금에 강한 와이즈나 또 영국 내 개인 뱅킹에 집중하는 몬조 같은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슈퍼앱 전략이 가장 큰 차별점이죠.
와이즈가 저렴한 해외 송금이라는 특정 분야를 깊게 파고들고 몬조가 사용자 친화적인 예산관리 기능으로 영국 내 사용자들을 딱 사로잡았다면 레벨루트는 금융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원스톱 상점을 지향하는 거예요. 외환, 송금, 카드, 대출, 투자, 보험, 여행, 통신까지. 이걸 다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니까 사용자들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여기 묶이는 거죠. 강력하게요. 아, 편의성이 극대화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프리미엄, 메탈, 울트라 이런 다양한 유료 구독 등급을 만들어서요. 추가 기능이랑 혜택을 주면서 수익 모델도 다각화했고요. 이 구독 수익이 2024년에는 5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니까 이제 단순 거래 수수료 이상의 아주 중요한 수익원이 된 거죠. 이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런던에서 시작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런던이라는 도시가 레볼루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런던은 레볼루트 성장에 정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니까 풍부한 금융 인재,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쉬웠고요. 또 영국 정부의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 환경도 큰 도움이 됐죠. 특히 초기에 카나리 오프의 유명한 핀테크 인큐베이터 레벨 39 여기서 시작하면서 필요한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레볼루트 같은 이런 유니콘 기업의 성공이 또다시 런던 핀테크 생태계의 명성을 높이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낳았고요. 최근에 레볼루트가 다시 카나리 오프의 대규모 글로벌 본사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도 런던과의 이런 깊은 연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서 기술 혁신을 무기로 삼아 빠르게 확장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은 과감한 기술 투자와 내부 변화로 극복하고 금융 슈퍼 앱이라는 그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레볼루트의 여정, 정말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점점 더 커지는 조직의 복잡성을 잘 관리하면서도 그 초기의 파괴적인 혁신 DNA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레볼루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윤희와 데카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례로 만나요.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노트북 LM으로 제작되었습니다.